흥을 책임지라는 디오니소스와 리라로 일렉 소리를 내는 오르페우스가 유튜브를 점령했던 시절, 당시 수많은 패러디가 생성되며 이들은 개그 요소가 되었지만 신화 속 오르페우스와 디오니소스는 어떤 관계였을까? 아니, 디오니소스는 얼마나 대단했기에 오르페우스에게 흥을 책임지라 명할 수 있었을까? 신 중의 신 제우스와 테베의 공주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신 디오니소스는 헤라의 눈을 피해 요정들 손에 자랐는데, 그는 우연한 계기로 포도주를 빚는 법을 알게 됩니다.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세상이 행복하게 보이는 포도주. 디오니소스는 자신이 여행 다니는 곳마다 이 포도주를 전파했고, 그 매력에 빠진 추종자들이 디오니소스를 하나둘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흔히들 술의 신이라 하여 디오니소스를 하찮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때때로 올림포스 12신에 거론될 정도로 권능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납치한 해적들을 돌고래로 만들고 미다스의 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등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죠. 권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숭배할 가치가 있는데, 이 신을 숭배하고 따라다니면 기분 좋은 포도주와 세상 모든 것이 축제 연속이었기에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했고, 이러한 열광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때문에 술에 취해 흥이 너무 차오르며 나체로 축제를 즐기고 사람끼리 싸우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껴안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광란의 대환장 파티가 열리기도 했죠. 풍기문란 그 자체에 어디가나 축제와 사고를 몰고 다니는 디오니소스와 그의 신자들 때문에 테베의 왕이자 평소 신을 믿지 않았던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가 테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곤 그를 잡아오라 명합니다. 참고로 펜테우스의 어머니는 아가우에로 디오니소스의 엄마였던 세멜레와 자매관계였고, 이는 다시 말해 펜테우스와 디오니소스는 사촌관계였죠. 테베의 왕인 자신보다 사촌이 존경받고 디오니소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 종교와 문화의 유입을 못마땅하게 여긴 펜테우스. 하지만 번번이 병사들이 디오니소스를 잡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난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와 광신도가 모여있다는 키타이론산으로 직접 향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마냥 펜테우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촌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당신도 궁금해서 온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즐기고 살아가는지. 제 신도들은 여신도들이 많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당신도 여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유혹했고, 펜테우스는 무언가에 홀린 듯 여장을 한 채 흥겨운 노랫소리와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나는 곳으로 향했죠. 그 순간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곤 저기 멧돼지가 있다, 잡아먹자 라고 소리치더니 일제히 펜테우스에게 달려들었죠. 알고 보니 디오니소스는 취한 신도들에게 최면을 걸어 펜테우스를 멧돼지처럼 보이게 했고, 신도들은 펜테우스의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를 자르더니 멧돼지를 잡았다며 환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펜테우스를 죽이자며 제일 먼저 달려나선 사람은 펜테우스의 이모 아우토노에아 이노였고, 펜테우스의 머리를 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여성은 펜테우스의 어머니 아가우였죠. 훗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여인들 혹은 광기에 사로잡힌 여인들을 마이나데스라 불렀고, 마이나데스는 자신의 실수로 부인을 잃어 모든 여성을 등한시했던 명가수 오르페우스 또한 펜테우스처럼 찢어 죽였다고 하네요. 오만하고 호기심 많으며 신에 저항하는 인간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가차없이 심판했던 수리신 디오니소스.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 중 하나인 에우리피데스가 쓴 이 이야기는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는 오르페우스가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에게 토막살해 당하기까지의 과정, 펜테우스의 이모 아우토노의 흥미로운 가족관계 또한 살짝쿵 들어있으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판디온 1세라는 아테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테베의 왕 랍다코스와 전쟁 중이었는데, 참고로 랍다코스는 앞서 말한 펜테우스의 또 다른 사촌이자 디오니소스의 사촌이었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본의 아니게 어머니와 결혼을 한 오이디푸스의 할아버지였죠. 아무튼
랍터쿠스 일가에 관한 이야기는 훗날 와빌의 그리스 신화 시리즈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전쟁 중이던 아테네의 왕 판디오니스를 돕고자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트라키아의 왕 테레우스가 도와주러 왔는데, 그 옛날 트라키아인들은 그라디보스의 자손들, 다시 말해 전쟁의 신 아레스의 자손들이라 불릴 정도로 호전적이고 용감했습니다. 때문에 아테네는 트라키아의 도움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아테네의 왕 판디오니스는 이런 강력한 트라키아와 어떻게든 연을 맺고 싶어 자신의 맏딸 프로크네를 시집 보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테레우스와 프로크네 사이에서 이티스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티스가 5살이 되던 해, 여보,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매일같이 행복했지만 부모와 형제에 대한 그리움은 도통 채워지지가 않네요. 당신이 아테네로 가서 내 동생 필로멜라를 데려와 주겠어요? 라고 부탁했고, 테레우스는 흔쾌히 승낙했죠. 자신의 사위가 온다는 소식에 아테네의 왕 판디오니스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 사위를 환대했고, 테레우스는 살며시 자신이 온 목적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위가 자신의 맏딸 프로크네도 모자라 필로멜라까지 데려가겠다는 상황. 이에 판디오니스는 난감함을 표하며 살며시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장인어른, 위험한 여행길이 걱정되신다면 제가 목숨을 바쳐 공주님을 지킬 것이고, 필로멜라 공주님의 빈자리로 외로움을 느끼시기 전에 제가 얼른 아테네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인어른의 딸이자 사랑스러운 저의 아내 프로크네의 부탁이기에 저도 그냥 돌아가긴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말했고, 이를 몰래 엿듣고 있던 필로멜라가 자신도 언니를 만나러 가고 싶다 라고 말했기에 판디오니스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보냈죠. 아내의 동생이자 자신의 처제인 필로멜라를 데려온 테레우스. 그런데 병사들을 먼저 보낸 테레우스는 필로멜라를 숲속 오두막에 가둬버렸죠. 갑작스럽게 돌변한 형부의 모습에 겁을 먹은 필로멜라는 여긴 언니가 없잖아요. 언니는 어딨죠? 라고 물었지만, 테레우스는 겁먹은 그녀에게 살며시 다가가더니, 당신을 아테네에서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만 좋다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 전에 서로를 좀 더 알아볼까요? 라고 말하더니 그녀를 겁탈하려 했고, 필로멜라는 강하게 저항하며 설령 세상이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할지라도 당신의 야만스러움을 세상 사람들과 모든 신들께 전하겠어요! 라고 소리쳤죠. 이에 꼭지가 돈 테레우스는 야만스러운 남자라 좋아요. 그런데 혀가 잘린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는 거죠? 라고 말하더니 필로멜라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궁으로 돌아온 테레우스는 부인 앞에 무릎 꿇곤 자신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 귀국 도중 필로멜라가 죽게 됐다 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했고, 밤이 되면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필로멜라를 겁탈했죠. 대체 신들은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가여운 여인을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슬픔과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역경과 공경은 사람을 창조적이게 하는 법. 필로멜라는 자신의 상황을 옥감에 수놓고는 이것을 왕비에게 전해달라며 자신에게 먹을 걸 가져다주는 하녀에게 부탁했고, 하녀는 이 물건이 뭔지도 모른 채 왕비에게 전달했죠. 그렇게 프로크네는 이것이 자신의 동생 필로멜라가 보냈음을 눈치챕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프로크네는 결국 자신의 동생을 구출했지만,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의 집에 들어왔다는 공포심 때문일까, 필로멜라는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에 분노한 프로크네는 동생을 저 지경으로 만든 가증스러운 남편 테레우스에게 복수하기로 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이 있을지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울음소리 때문일까, 아님 신들의 뜻일까, 프로크네의 아들 이티스가 방문을 열었고, 프로크네는 살며시 이티스에게 다가가더니 어쩜 이리도 아비를 똑 닮았을까? 라고 말하며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날 밤, 프로크네는 자신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라며 테레우스를 대접합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던 아내의 달라진 모습. 이에 테레우스는 너무 맛있다며,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먹을 수 없다며 자신의 아들 이티스의 행방을 물었죠. 이에 프로크네가 대답합니다. 이티스는
이미 거기 있잖아요. 당신의 뱃속에요. 그리고는 필로멜라가 이티스의 머리를 들고 나타났죠. 단순히 테레우스를 죽이는 것이 아닌 평생 고통을 주고 싶었던 프로크네는 테레우스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자 자신의 아들 이티스를 죽여 음식으로 대접했고, 테레우스는 한순간에 아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죠. 이에 실성한 테레우스가 칼을 뽑아든 순간, 인륜을 저버린 이들의 모습을 신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일까. 테레우스를 피해 도망치던 프로크네와 필로멜라의 몸에 깃털이 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명은 숲으로 또 한 명은 지붕으로 날아갔죠. 그리고 테레우스 또한 칼은 부리로 변했고 왕관은 벼스로 변하더니 후투티라는 새가 되었다고 하네요. 신들의 이야기만큼이나 충격적이고 흥미로우며 교훈적인 인간 세상 이야기. 변신 이야기로 유명한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이 이야기는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약 1200페이지에 달하는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여자가 되었다 남자가 된 한 예언가의 이야기, 암염소를 사랑한 헤르메스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남자가 된 한 여자의 이야기 등 우리가 접하지 못한 사소하고도 재미있는 신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빌 그리고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